현존하는 최강의 이지스 구축함은 바로 대한민국에 있습니다. 최근 해군에서는 시험평가 중인 정조대왕급 이지스 구축함을 최초로 공개했습니다. 당초 정조대왕함은 대한민국이 추진 중인 66기동함대의 핵심축으로서 국내에서 상당한 기대를 받았는데요. 그런데 실제로 공개된 정조대왕함은 예상과 모든 게 달랐습니다. 그야말로 상상 이상 기대를 아득히 뛰어넘는 위용이 압도적인 수준이었습니다. 오죽하면 다수의 외신은 물론 미국까지 자국의 구축함 수준을 뛰어넘었다고 평가할 정도인데요. 그래서 준비했습니다. 오늘은 대한민국이 보유한 최강의 창 정조대왕급 이지스 구축함에 대한 모든 걸 알려드리겠습니다. 시험평가 중인 대한민국의 차세대 이지스 구축함 정조대왕함이 언론을 통해 최초로 공개되었습니다. 지난 2022년 7월 진수식을 가진 정조대왕함은 앞으로 약 1년여간의 평가를 추가로 거쳐 2024년 11월 해군에 최종적으로 인도되고 전력화될 예정인데요. 동급 배수량으로 총 3척이 건조되며 광개토대왕급, 충무공이순신급, 세종대왕급에 이은 대한민국의 4번째 차세대 구축함으로 국내외 군사 관계자들과 각종 언론의 기대를 한몸에 받고 있습니다. 그도 그럴 게 정조대왕함은 대한민국 해군이 창설과 함께 추구해온 대양해군을 위한 완성형 이지스 구축함 그 자체입니다. 압도적인 이지스 시스템부터 부족했던 타격 능력까지 모든 걸 갖췄기 때문인데요. 정조대왕급 이지스 구축함은 대한민국 해상 전략의 패러다임을 완전히 뒤바꿔버릴 것입니다. 길이 170m, 폭 21m에 이르는 정조대왕함은 수직으로 선체를 세울 시 거의 45층 건물 높이에 육박하는데요. 배수량 역시 화물, 연료, 탄약 등을 싣지 않은 상태의 경하 배수량 기준 약 8,200톤, 전투와 항해 준비를 완벽히 끝마친 만재 배수량 기준 12,000톤에 달해 바로 직전급인 세종대왕급 구축함보다 경하 600톤, 만재 1,400톤 이상 규모가 커졌습니다. 이쯤이면 불륜한 이지스 구축함이지 규모 면에서는 순양함 뺨칠 레벨인데요. 아닌 게 아니라 미국의 타이콘데로가급 순양함의 경우 만재 배수량이 9,800톤에 불과하니 완전히 틀린 얘기는 아닙니다. 함정의 규모, 다시 말해 체급은 곧 전투의 승패를 결정지을 정도로 중요한 요소입니다. 속된 말로 체급이 깡패라는 것이죠. 일례로 거함거포주의가 팽배했던 제1차, 제2차 세계대전에는 만재 배수량 5만 톤이 넘는 초거대전함들이 등장하기 시작했고 일본은 72,800톤의 야마토급 전함을 건조하며 국고를 거덜내다가 패전을 앞당기기도 했습니다. 물론 이런 거함거포주의를 미사일의 발달로 체급 극복이 가능해진 현대해전에 적용하는 건 무리가 있지만 그래도 여전히 해전에서 체급은 가장 중요한 요소 중 하나인데요. 당연한 얘기긴 하지만 함정은 배수량이 클수록 더 많은 무장과 장비, 인원, 보급 물자를 적재할 수 있고 선체 안정성이 높아 원양항해 시 거친 파도에 유리합니다. 그렇다 보니 활용할 수 있는 용도와 전력이 다양해 전투에서도 우위를 점할 수 있습니다. 실제로 정조대왕함의 무장 수준은 화력 덕후로 유명한 대한민국 기준으로도 압도적인 수준입니다. 먼저 한 포는 5인치 62구경장 K-45 모드포 단장 포함문을 탑재했으며 근접 방어 무기 체계로 펠렁스 블록원 비두문을 탑재했습니다. 또 함수 KVLS1 16셀과 마크 41 VLS 32셀, 한미 KVLS2 24셀과 마크 41 VLS 16셀 총 88셀의 VLS를 탑재하며 해공, 홍상업, 해룡, 해성2 한국형 초음속 대한미사일 같은 국상 무장은 물론 SM2, SM6 장거리 함대 공유도탄까지 모두 운용이 가능해졌습니다. 여기에 SSM700K 해성 함대함 유도탄 4연장 발사통 2기와 함께 324mm K마크32 모드5 3연장 어뢰 발사관 2기까지 탑재되었는데요. 무장의 수량만 따져봤을 때 탄도미사일을 발사할 수만 없을 뿐이지 합동화력함과 큰 차이가 없습니다. 이는 기존 세종대왕급 구축함에 탄도미사일 요격 능력이 없다는 게 꾸준한 문제점으로 지적받아왔기 때문인데요. 일반적인 경우라면 탄도탄 요격 미사일을 무장으로 통합하자는 데서 끝났겠지만 대한민국은 그럼 탄도탄 요격 미사일을 추가로 발사할 수 있게 함정 규모를 키우고 VLS를 더 많이 탑재하자는 희한한 결론을 내버렸습니다. 역시 화력 하나에는 진심인 민족다운데요. 게다가 여기서 끝이 아닙니다. 구축함의 역할은 이름 그대로 대함대자 영역에서 공격 임무를 담당하는 것입니다. 그리고 이를 위해서는 화력만큼이나 탐지 능력이 중요한데요. 정조대왕함은 국내 기술로 개발된 통합소나 체계를 탑재하면서 이전 함급 대비 잠수함 탐지 거리를 3배 이상 끌어올렸습니다. 뿐만 아니라 수중소음을 획기적으로 줄인 하이브리드 엔진과 스텔스 선체, 장거리 대잠어뢰
계열의 홍상아와 MH-60R 해상작전 헬기를 운용할 수 있어 먹이사슬을 뒤집고 함정의 천적인 잠수함을 사냥하는데 오히려 탁월한 능력을 보입니다. 왜 정조대왕함을 대한민국 해상전략의 패러다임을 바꿀 함정이라고 부르는지 이해할 수 있으실 텐데요. 심지어 진짜 하이라이트는 아직 시작도 안 했습니다. 현대해상전력에서 구축함이 주요 전력으로 자리 잡은 이유는 다름 아닌 이지스 시스템 덕분입니다. 이지스 시스템은 냉전 시절 소련의 미사일 포화에 대응하기 위해 미국에서 개발한 전투체계인데요. 당시 소련은 미국 해군 항모전단과의 전력 격차를 메우는 게 불가능하다고 판단했고 대신 유사시 근해로 접근하는 미 항모전단에 수백 발의 초음속 대함미사일을 퍼붓는 전술을 고안해냈습니다. 함정의 규모가 커질수록 미사일은 더 위협적이기에 언뜻 효과적인 대응 방법처럼 보였는데요. 그러나 미국은 이에 대한 대응으로 함대 방공 능력을 대폭 강화했고 고성능 레이더와 중장거리 대공 미사일을 이용해 다수의 적대적인 비행체, 예컨대 적폭격기와 전투기부터 대함미사일 등에 동시 대응할 수 있는 통합 전투 체계를 개발했습니다. 이것이 바로 이지스 시스템인데요. 대함미사일의 위력이 날이 갈수록 강력해지는 현대전에서는 공격 능력보다 방어 능력이 더 중요합니다. 아군이 한 발의 대함미사일만 발사할 수 있더라도 적함이 발사한 100발의 미사일을 모두 막아낼 수 있다면 결과적으로 전력 우위를 선점할 수 있기 때문입니다. 그리고 이지스 시스템은 신이방패라는 그 이름처럼 동시에 최대 24개의 표적과 교전할 수 있는 탁월한 방공 능력을 갖추고 있습니다. 오죽하면 워낙 금형성이 자자한 탓에 이제는 방공 구축함이 전부 이지스 구축함인 것처럼 여겨지고 있지만 실상 대한민국과 미국을 제외하면 일본, 스페인, 노르웨이, 호주만이 이지스 시스템을 운용할 수 있는데요. 이지스 시스템의 탑재 유무는 곧 해상 전략의 수준 격차를 의미할 만큼 구축함의 핵심적인 전투 체계입니다. 다만 이지스 시스템이 제 성능을 발휘하려면 그에 걸맞은 고성능 레이더가 필요한데요. 예를 들어 정조대왕함은 이지스 전투 체계에 베이스라인 9.0을 탑재하고 AN-SPY-1DV 다기능 위상 배열 레이더를 통해 최대 1800km 이내에 1800개 표적을 동시에 탐지할 수 있습니다. 직전급인 세종대왕급 구축함이 최대 1000km, 1000개의 표적을 탐지할 수 있었던 것과 비교하면 2배 가까이 향상되었는데요. 제주의 군기지에 정박한 정조대왕함 한 척이 홍콩의 표적을 탐지할 수 있는 셈입니다. 사실상 중국 전역이 정조대왕함의 탐지 범위에 속했다고 할 수 있는데요. 실제로 지난 22일 한 명이 공개되지는 않았지만 우리 해군의 이지스함이 북한의 천리매령이 탐지 범위를 벗어날 때까지 추적하는데 성공했습니다. 이를 탄도미사일로 치환해보면 만약 중국이 내륙 한가운데서 대한민국을 향해 ICBM을 발사한다고 하더라도 정조대왕함이 이를 사전에 포착하고 요격 대응할 수 있다는 의미입니다. 이쯤이면 사전 단계를 포착하고 킬체인을 작동하여 사거리만 1000km에 육박하는 해성2 미사일로 선제 대응에 나설 수도 있을 텐데요. 여기에 오피셜로 확인된 정보는 아니지만 국내에서 자체 개발한 네빌실드 베이스라인4 전투 체계를 탑재했다면 마찬가지로 국내 개발한 SPS-560K와 함대공 미사일의 사격 지휘, 대잠 체계 운용, 전자전 수행부터 함포 사격 통제까지 전부 통합하고 이지스 시스템과 연동하는 것도 가능할 것입니다. 1800km, 1800개 표적을 동시에 탐지할 수 있는 괴물 구축함이 방공뿐만이 아니라 모든 전투 영역으로 시야를 넓히는 것입니다. 아마 이게 얼마나 대단한 건지 감이 잘 안 오실 텐데요. 예를 들어 중국의 주력 구축함인 050의 경우 추정 배수량만 약 13,000톤의 HPJ-38 130mm 함포 한문, HPJ-11 1130식 시위즈 한문, HQ-10 24연장 SAM 발사기 한문을 장착했을 뿐더러 VLS만 무려 112셀이 탑재되어 있습니다. 어마어마한 규모만큼이나 상당한 화력인데요. 하지만 결정적으로 050 구축함은 이지스 구축함이 아니라 미사일 구축함에 가깝습니다. 방어가 아닌 공격에만 모든 걸 치중했다는 건데요. 실제로 346B형 레이더의 탐지 범위는 450km 내외일 것으로 추정됩니다. 중국은 346B형 레이더가 4개 밴드의 레이더를 모두 운용하는 쿼드러플 능동 이상 배열 레이더라고 주장하고 있지만 정작 전문가들은 소프트웨어 기술 부족 때문이라고 분석하고 있는데요. 쉽게 말해 빈수레가 요란하다는 뜻입니다. 일반적인 S밴드 하나로는 탐지 능력이 절대적으로 부족하니 울며겨자 먹기로 추가적인 CLX 밴드 레이더까지 모두 통합할 수밖에 없었다는 건데요. 그리고 그 결과가 112셀의 VLS를 탑재하고서도 전투 범위가 정조대왕함의 4분의 1에 불과한 050 구축함인 것입니다. 이처럼 대한민국은 수량 자체는 중국에 비해 부족할지라도 압도적인 질적 우위를 앞세워 해상 주권을 거머쥐고 있습니다.
실제로 군사기술의 전반적인 평균 수준이 상당히 높아진 지금도 이지스 구축함을 자력으로 건조할 수 있는 나라는 전 세계를 통틀어도 대한민국과 미국 그리고 일본 정도인데요. 단순히 조선기술만 뛰어난 것과 이지스함을 구축하는 건 또 다른 일이라는 방증입니다. 단적으로 대한민국의 경우 대지, 대함, 대잠, 대공, 전영역을 아우르는 무기체계와 이를 운용하기 위한 전투체계를 통합하는 능력이 발군인데요. 이는 세종대왕급 구축함 건조 때부터 미국에서 이지스 시스템을 도입하는 동시에 자체적인 함정 플랫폼에 통합하는 국산화 노력을 멈추지 않았기 때문입니다. 이 덕에 대한민국은 국산 무장과 레이더로도 이지스 시스템의 역량을 최대한 끌어올릴 수 있었는데요. 뿐만 아니라 이 덕에 이지스 구축함 독자 설계 기술을 보유하게 되면서 자체적인 개발 역량을 확보할 수도 있었습니다. 오죽하면 정조대왕함 공개시험 평가에 참석한 미 해군 고위장성이 직접 미국의 이지스 구축함보다 훌륭하다며 설계는 물론이고 하다못해 디자인까지 아름답다는 말밖에 나오지 않는다고 극찬을 아끼지 않았습니다. 아닌 게 아니라 최근 미국은 함정유지보수 사업, 통칭 MRO 사업의 핵심국으로 대한민국을 검토하고 있는데요. 미국이 한 해에만 139억 달러, 하나 약 18조 2천억 원을 함정유지보수에만 쏟아붓는 걸 생각하면 그야말로 노다지가 따로 없는 시장입니다. 게다가 특정 국가의 전담 MRO 사업, 그것도 미국이라는 초거대 군사강국의 함정유지 보수 사업을 전담한다면 수출 시장에서도 엄청난 홍보 효과가 있을 것이라는 건 불보듯 뻔한 일입니다. 대한민국의 정조대왕급 이지스 구축함을 떠올린다면 충분히 가능한 일인데요. 부디 대한민국의 조선기술력이 민간 분야를 넘어 군사 분야에서도 세계를 평정하는 순간이 오길 바라겠습니다. 이상 꺼리튜브였습니다. 안녕하세요, 꺼리튜브입니다. 그동안 보내주신 사랑과 응원으로 1편 출간에 이어 이번에 꺼리튜브의 새로운 신작 세상에 밝혀지지 않은 현대무기 비하를 출간했습니다. 내용이 어려워 쉽게 다가서지 못했던 군사무기 이야기를 남녀노소 누구나 편하게 이해할 수 있도록 모아봤는데요. 그 누구도 알 수 없던 현대무기 비하의 숨겨진 이야기를 이제 온라인 서점이나 가까운 서점에서 만나볼 수 있습니다. 또 전문적인 군사무기 이야기를 알고 싶다면 꺼리튜브 1편인 대한민국 육해공 군사무기도 준비되어 있습니다.